옥순과 영식. 이번에 옥순님이 갑자기 비중이 줄어버렸어? 어쩌다 보니 고독정식을 면한 첫 데이트에 나가는 옥순 영식. 이 자막이 옥순님은 원래 고독정식이었다라는 멘트로 들리는데 고독정식을 면했을 뿐 영식은 옥순에게 진심이 아니다 라고 지금 자막에서 확정하고 있죠. 근데 뭐 예상은 맞죠. 그 말이 맞지. 영식님이 마지막까지 있다가 광수 씨랑 같은 데이트 나가가지고 거기서 소극적인 모습 보이느니 나중에 1대1 기회를 노리자라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 근데 옥수님은 근데 저랑 대화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는 언제 생각한 거예요? 어쨌건 영식님이 선택을 한 거니까 옥수님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두 사람의 데이트는 뭐 가능성이 없을 게 너무 확실하죠. 저랑 대화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언제부터 좋았어요? 나 옥순인데 나 언제부터 좋았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 살짝 있죠. 네, 영식님은 처음부터 기회가 있으면 해봐야지라고 생각은 했대. 지금 저는 이름값을 못하는 것 같아서. 이게 25기가 방영될 때쯤이니까 그때 처음 옥수님 등장할 때 퀸 옥순? 퀸 오브 퀸이었나? 뭐 그런 이름이었잖아요. 퀸 옥순을 보고 오셨다 보니 이게 상대적으로 자기의 이름값이 무겁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래서 이름 처음 받았을 때 어때요? 이 왕관의 무게가 무겁다. 이게 이번 옥수님 발언이긴 한데 수의사 영수님이 이런 멘트를 했던 것 같아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지 뭐 이런 말들을 했었어. 이분들이 지금 24기를 보고 나온 거라면 그때 뭐 봤던 그 가닥이 있으니까 그때 들었던 멘트나 이런 것들을 뭐 자기도 모르게 활용을 하는 거겠지. 그래서 첫인상 0표 받고 이러니까 이번 옥순 망했네. 나 때문에 어떡해. 근데 이 옥수님은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의지하고 의존하는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데 기본적으로 좀 남들한테 하소연을 많이 해. 그래서 그래도 하필 또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영숙님이랑 한 방이어가지고 영숙님이 옆에 있을 때도 영숙님한테 하소연하다가 영숙님이 자 그럼 가봐요 하고 이제 말을 좀 끊고 갔었지. 약간 좀 애 같고 징징거리는 것을 이제 주변에서 좀 다독여줘야 되는. 그래서 뭔가 이런 게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인데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뭔가를 해주고 그런 걸로 또 자존감이 확 올라가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랑은 뭐 잘 맞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둘 중에 하나죠. 굉장히 통제적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너무 성장을 하지 못해서 남에게 뭔가를 해줌으로써 어른님을 인정받는. 이번에 지복행에서 22 영수님이 약간 그쪽 계열이죠. 아니면 통제가 굉장히 강한 사람. 예를 들어서 뭐 19 영식님, 안오자나상이나 22 영수 같은 그쪽 두 그룹이 이번 옥수님하고는 뭐 굳이 말하자면 뭐 잘 맞을 수 있죠. 만약 이번 옥수님이 이상형 프로파일링을 했다면 저는 그 두 분을 추천드렸을 겁니다. 그 아빠 같은 남자가 좀 통제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굉장히 인정 욕구가 큰, 막 아빠같이 해주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똑같이 애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면 또 아빠같이 해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옥수님이 그런 계열의 사람들이 싫다. 나는 대등한 연애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달라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의존한다는 게 결국 통제당함이죠.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거. 이 사람에게 나의 의사결정을 맡기는 거. 예를 들어서 서로가 다르면 성장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단순하고 열정적인 사람이고 나는 굉장히 섬세하고 그런 사람이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배워가면서. 근데 그게 다르기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서로가 파괴적이고 서로를 무시하고 그렇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분명히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 서로가 잘 맞아서 그 맞물린 상태에서 서로가 또 배려해 가면서 서로가 또 존중하고 원하는 걸 주고 하면서 서로가 또 성장해 가면 좋은데 이렇게 딱 맞물리고 그 안에서 상대에게 바라기만 하면 그게 또 문제가 생기죠. 이번에 이제 지복행에서 22기 두 분이 나오는데 두 사람의 퍼즐이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한쪽은 뾰족하고 이렇게 마치 팩맨 입이랑 이 뾰족한 것처럼 이렇게 딱 맞아.
근데 문제는 한쪽은 상대를 너무 무시해버리고 한쪽은 상대가 원하는 거를 계속해서 흘려듣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정적인 문제가 부각돼 버리지. 그래서 일단 서로를 무시하지 않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고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랑 나랑 달라서 생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저 다른 면을 내가 좋아한다라고 해서 좋은 면을 자꾸 보려고 하고 다른 면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결핍이 맞고 이런 부분이 서로 이제 시너지가 나는데 이제 사람이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 단점만 보이거든. 그래서 이번에 옥수님은 이렇게 자꾸 하소연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면 자기가 저렇게 하소연을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 평판에도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번 옥순 망했네. 나 때문에 어떡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라고 하면서 다독여줘야 돼. 하소연을 하고 다독이는 사람. 아유 첫날이니까 아유 괜찮아. 그러면서 그래서 분명히 이제 위로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남자들이 첫인상 선택한 분을 옆에 가서 다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대화하고 싶었던 남자들이 첫인상 선택한 분들 옆에 가서 다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겠지. 그때 첫인상 선택한 분들 옆에 가서 다 대화하고 있지 않았죠. 그때 순자, 옥순, 뭐 영자, 그분 뭐 영재 옆으로는 영철이 오긴 했지만 그렇게 있었고 이쪽에 남자들 좀 때로 몰려 있고 그랬었지. 약간 남자가 이쪽 우리가 봤을 때 이쪽 오른쪽 여자분들은 왼쪽 약간 이렇게 나뉘어 있었죠. 징징거리지 않는다 너무 멋져가 돼서 스스로가 자부심을 생기면 징징거리는 걸 멈출 수 있긴 한데 그게 쉽지 않지. 그리고 거기서 자리나 시선도 하나 안 주는 거예요. 시선을 안 줘서 딸기 좀 달라고 한 건가? 만약 저분들이 여기 인기녀 말고 조금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야겠다. 그래서 인기녀라는 건 어쨌건 현숙이죠, 지금. 그치. 근데 징징거리는 거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목적이 있거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선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겠지만, 뭐 저는 그런 사람은 아직 만나본 적이 없고요. 있겠지. 그리고 아니면 이 사람의 징징거림을 받아주는 자신이 그렇게 함으로써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그렇다면 그렇게 징징거리는 부모님이 있었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징징거림을 받아줘야만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실은 굉장히 결핍이 심한 사람이 수 있죠. 겉으로는 굉장히 어른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만나다 보면은 끼리끼리 만나게 돼. 그래서 어쨌건 근데 그렇게 만나는 게 꼭 나쁘냐? 그건 아니지.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결핍이 있거든. 그리고 그런 결핍이 맞물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거기서 벗어나면 상대가 되게 부족해 보이거든요. 지금 어쨌건 저런 옥수님의 나이대에서 저런 징징거림을 받아주는 남자는 굉장히 통제적이거나 결핍이 심하거나 목적이 확실한 그래서 접근하는 그런 세 가지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죠. 자기 일 열심히 살고 멘탈이 튼튼한 사람들은 원하는 게 없는데 굳이 이런 걸 들어주면서 시간을 쓰지 않지. 어쨌건 옥수는 만약 저분들이 여기 인기녀 말고 조금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서 그때 나한테 시선을 주는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해봐야겠다. 저런 게 영식님에게는 약간 자존심 상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 옥수님이 분명히 뭐 그냥 남자들은 다 그랬다고 하지만 자기가 먼저 말을 걸지는 않는다. 몇 가지 이제 단서들이 나오는데 옥수님은 나는 먼저 남자들에게 말 걸 마음은 절대 없다. 나한테 일단 시선을 줘야 말을 걸겠다.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해보겠다. 그리고 만약 저분들 여기 인기녀 그리고 나한테 시선을 사람들이 안 줬다라고는 하지만 그 처음에 옥수님이 말한 건 내가 바라는 사람들이 다른 여자들에게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타입도 아니고. 항상 어떤 인생에 있어서 변화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꼬리표죠.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이걸 못해. 뭐 말이 되는 꼬리표냐고. 그래서 저런 뭐 타입이다. 나는 어떤 스타일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하는 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게 차라리 긍정적이어서 나는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믿는 거는 괜찮은데 다가가지 못하는 타입이야. 그런 타입이 어딨어요.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아무튼 옥수님은 그런 타입이라고 스스로 그냥 규정을 해버렸고요. 자신의 한계를 정하는 거는 진짜 좋지 않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야 못하는 일도 하지. 그러면서 우대 갈비집에 도착해서
그러면서 옥수님은 계속해서 약한 소리를 합니다. 같이 있으면 그 약한 소리가 전염이 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이 사람을 복돋아줘야 되는 역할을 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사람이 친구나 애인으로 만나는 거는 성향이 좀 편중되긴 하겠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식님은 왜? 전혀 없어요. 누굴 꼬시고 이런 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런 게 제가 이제 항상 상담하거나 이럴 때 제가 가끔 트집 잡듯이 이런 용어를 되게 제가 물고 늘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어떤 무의식적인 사고방식을 바꿔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굴 꼬시다뇨. 누굴 벌써 꼬신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부정적인 일을 못하는 선비 같은 혹은 나는 부정적인 일을 못하는 좋은 사람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남들을 누굴 꼬시는 그런 일은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그 뉘앙스를 바꿔야 돼. 적극적으로 누구의 마음을 얻기 위한 어른스러운 행동을 나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해서 그러면 나는 어른스러운 행동을 해야겠구나가 되는데 누굴 꼬시는 거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바꿔야 돼. 머릿속에서 이런 용어를 아예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저런 것들이 스스로가 변화를 못 하는 거지. 왜냐면 변화하면 나빠진다라는 게 저런 스스로가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객관적인 단어로 스스로 내면의 자신의 편견을 깨는 거. 그게 이제 필요하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먼저 대시한 적은 없고, 그래서 거의 완벽하게 수동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메타인지가 되시네요. 그래서 처음에 호감이 없어도 만약 상대방이 본인을 호감 있게 봐주면 계속 만나자 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금습이 좋아져서 그렇게 연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더 뭐라 그럴까 옥수님 눈에 찰 리가 없죠. 눈은 높아지고 바라는 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눈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더 많은 거를 보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나는 원빈 같은 사람 아니면 안 사겨. 이랬어도 나중에는 뭐 원빈까지는 아니어도 돼. 이렇게 눈이 낮아졌다고 본인은 착각하죠. 눈 낮아지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거 다른 데서 공식 알려줬잖아요. 내가 외모로 상위 10%의 사람만 보다가 외모로 상위 50%를 본다고 눈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보는 다른 것들을 많이 보게 돼. 어려서는 그 부모님의 뭐 노후 대비 안 봐요. 상관없어. 그게 필요한지도 몰라. 이 사람이 부모님과 얼만큼 독립됐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모임을 얼만큼 갔는지, 뭐 이런 것들 엄청 점점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거든. 항목이 한 개였던 게 10개, 100개로 늘어나. 그러면 그건 곱셈 연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눈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어떻게든 낮춰야 돼. 나도 모르게 눈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 그래서 어쨌건 그렇게 눈은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남자들, 괜찮은 사람들은 좀 다 먼저 갔어. 그리고 또 적극적이지 않아요, 이제. 20대 때는 다들 욕망의 노예이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대등한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서로 알아봐야 돼. 일단 이 사람이 안 다가와? 남자도 안 다가가요. 그게 많이 보는 게 한 번에 쫙 본다기보다는 이게 하나가 걸리면 헤어지는 거야. 이거 저런 사람 못 만나? 딱 끝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옥수님이 이제 이렇게 수동적이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이제 점점 힘들어지죠. 뭔가 하자가 있거나 대안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예전처럼 막 적극적으로 매달리지. 근데 이제는 알거든. 응? 그리고 또 요즘에 연애도 물론 재밌지만 연애 프로 보는 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그냥 넷플릭스 보는 것도 재밌어. 굳이 넷플릭스 보고 갈래? 라면 먹고 갈래? 안 해도 돼. 혼자서 넷플릭스 보면서 뭐 라면 먹어도 되거든. 그것이 주는 효용이 연애보다 크게 낮지 않아. 요즘에는 컨텐츠가 재밌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연애가 주는 효용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서로가 줄 수 있는 게 있거나 아니면 진짜 마음이 깊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관계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남자든 여자든 비슷해요. 막 쉽지가 않아. 근데 옥수님이 계속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으면 진짜 옥수님이 원하는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 그래서 제가 진짜로 상담이나 이런 거 할 때 꼭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꼭 애 낳아야 되는 거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애 낳으면 애 낳는 대로 즐겁고 재밌어요. 정말 행복해. 나는 너무 좋아. 근데 그렇다고 이 인생이 베스트냐?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야.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아. 근데 뭐 뭔가 이런 안전한 길은 있죠. 안전한 길은 존재하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옥수님은 제가 먼저 좋아해서, 옥수님은 뭐 이거를 막 만들어 본 적은 없고, 진짜 자기가 수동적인 사람. 그렇다고 또 다가오는 사람을 또 다 뭐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은 눈이 또 낮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남자들은 너무 딱딱 정해진 게 보이니까 누가 정해줬어요? 아무도 안 정해줬어요. 지금 광수만 현숙으로 정해졌고 다른 사람은 정해진 사람 없어요. 지금 옥순 씨는 전혀 상황 파악 못 하고 있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니 절대 그렇잖아요. 지금 FA 시장 나온 셈이야. 영식 눈앞에 있고 영철, 영자 씨를 괜찮게 보고 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고. 근데 옥수님은 영철은 안 되겠죠? 술을 너무 드셔서. 광수는 안 되지. 광수는 정해졌으니까. 광수는 안 바뀔 거예요. 상철은 다른 사람 알아볼 수 있겠지. 경수 씨는 그쵸. 경수 씨도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물론 전혀 그렇게 안 되겠지만 옥순 씨는 차라리 경수 씨를 타겟팅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략적으로 갔으면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뭐 경수 씨랑은 뭐 나이 차이도 꽤 있고 뭐 여러모로 경수 씨는 후보에 없었겠죠. 근데 영식님도 이제 이런 말을 계속 대꾸해주기가 이제 좀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얘기하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옥수님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자꾸 똑같은 얘기 하시는데 이거 한두 번이지. 첫날 가지고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지금 영식님이 이렇게 좀 온화하고 차분하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렇지. 저랑 지금 말한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뭐 첫날 가지고 그렇게 단정하기엔 근데 아니요 이제 둘째 날이잖아요. 아니 그래서 둘째 날이라 바뀌었잖아요. 둘째 날이라 영식님이 왔잖아요. 물론 그 내부적으로는 영식님이 현숙님에게 가려다가 온 거긴 하지만 그렇게 왔잖아. 첫째 날 첫인상에서 본인이 그랬다고 쳐요. 맞다고 쳐. 그래서 둘째 날이 돼서 영식님이 왔구만. 그러면 눈앞에 있는 영식님에게 마음을 열어보려고 했으면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영식님도 아니 둘째 날은 제가 왔잖아요. 저기 옥수님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남자예요. 옥수님 저를 봐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소연할 거리를 계속 찾는 느낌이죠. 이러면 피곤해요. 보통의 건강한 정신 그리고 자기 일상이 소중한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성숙한 사람 아니면 그런 어떤 멋진 어른스러운 사람은 자기 일상이 더 중요하지 남의 하소연을 듣고 있지 않아요. 하소연을 듣고 있을 정도가 되려면 뭐 지복행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옥수님이 이제 그제야 살짝 정신 차려서 그쵸. 그게 진짜 깜짝 놀랐죠. 맞다. 나 지금 데이트 중이지? 하소연에 취해가지고 영식님 둘째 날에 영식님 왔구나. 네. 근데 영식님이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상황 파악은 또 잘하고 말도 차분하니 잘하세요. 말이 많지 않으셔가지고 지금 그거를 몰랐었는데 그래서 옥수님 그쵸 하면서 깜짝 놀랐죠 하면서 이게 내 하소연을 안 받아줘? 살짝 기분이 상했나? 그래서 영식님이 눈치를 보네. 그래서 헬스 말고 다른 운동에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운동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헬스 말고 다른 운동은 테니스를 배워보고는 싶었는데 이게 입문하기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영식님은 테니스를 관심은 있지 해본 적은 없는 거야. 아니 이거 자막이 지금 매기는 건가? 옥수님을 지금 매기는 거야? 좀 넓게 보면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일 수 있는데 지금 영식님은 테니스를 안 치고 있다는 얘기고 옥수님은 남는 시간 전부를 테니스를 치는 사람이네요. 그래서 매일 치면 잘 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못 쳐요. 그럼 매일 뭘 하고 있는 거죠? 매일 치는데 못 치고 영식님은 테니스를 해보려고 했는데 입문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래서 옥순의 최애 운동 테니스로 접점이 생긴 두 사람의 대화인데 이게 접점이라기엔 옥수님이 매일 치는 운동이고 영식님은 관심을 가졌으나 해본 적 없는 운동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영식님이 옥수님에게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옥수님이 조금 배려하는 상황이었다면 영식님한테 입문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면서 이러이러 하면 된다고 하고 입문할 때 조금 어렵죠. 제가 뭐 이런 거 그 장비 초창기 때 쓴 거 있는데 한번 가져가서 해보실래요? 라고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뭐 그런 거 해도 할 수도 있고 뭔가 이 영식에게 맞춰서 입문법을 얘기했다면 옥순이 영식에게 맞춰주는 거고 말 그대로 그냥 옥수님이 매일 친다는 얘기 듣고 그리고 매일 치는데도 못 친다는 옥수님의 현재 상황을 얘기하면 영식님이 옥수님을 맞춰주는 게 되는 거죠.
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기초 뗄 때쯤 되면 테니스에 대해 모르는 게 없을걸요? 그래도 얘기를 좀 들려주니까 영식님도 빵긋. 그 후로도 한참을 테니스 관련된 대화를 나눴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영식님 입장에서는 좋았을까? 영식님 입장에서는 막 그렇게 여기서 뒤에서 인터뷰에서는 재밌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재밌는 내용은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정말 테니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으면 유튜브 찾아보면 훨씬 더 질 좋은 정보들이 쏟아지는데 물론 선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좋아요. 테니스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되게 즐거웠대요. 테니스 얘기할 때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여서 영식님이 이게 상당히 이번에 확실히 나이대들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사회적 언어들이 나와요. 영식님의 얘기도 보면 되게 즐거웠어요. 테니스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저도 관심 있는 분야다 보니까 대화가 잘 이어진 것 같고, 그런데 호감적인 부분은 나름대로 호감을 보였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도 호감이 좀 없었어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거랑 영식님이 말하는 거에 차이를 발견했어요? 되게 즐거웠어요. 테니스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맞는 맥락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변주해서 읽었잖아요. 아, 되게 즐거웠어요. 테니스 얘기할 때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원래는 이거잖아. 그런데 조금 더 자연스러우려면, 굉장히 즐거웠어요. 테니스 얘기할 때도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욱수 씨도 굉장히 기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잖아. 그러면 영식 씨는 그 자기의 감정, 자기의 느낌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를 통해서 그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 재미가 없었던 건 아니겠죠. 그래서 본인이 즐거웠다고는 말하지만 자기가 기분이 좋았다거나 그 테니스 이야기해서 내가 좋았다고 하지 않고 테니스 이야기할 때도 옥순 씨가 갑자기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였다는 말을 하고 있죠. 주체가 한 문장 안에서 왔다 갔다 해. 그런 상황이죠. 물론 영식 씨가 그냥 말을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건 지금 영식 씨는 최소한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관심 있는 분야다 보니까 대화를 잘 이어간 것 같고, 대화가 잘 이어진 것 같고, 제가 아까 이것도 그렇게 다르게 읽었죠? 지금 보면 문장마다 지금 바뀌어 있지. 틀어져 있지. 저도 관심 있는 분야다 보니까 대화를 잘 이어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어진 게 아니야. 이어간 거야. 영식 씨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거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거야. 그런데 호감적인 부분은 나름대로 호감을 보였다고 생각했으나 상대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은 잘 모르겠다. 영식 씨는 나는 보인다고 보였는데 상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줬고 그래서 난 모르겠다. 영식 씨도 조금 조심스럽고 수동적인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영식 씨는 나는 한다고 했는데 옥순 씨가 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면서 어쨌건 영식 씨는 다른 사람 알아볼 거죠. 옥순 씨는 그냥 좋은 사람이다. 본인에게 호감을 보이는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는 사람에게 대화를 해볼 거라면서요. 근데 대화는 해봤구나. 그렇지. 대화는 해봤지. 그래서 호감이 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말은 너무 솔직하게 뒷문장이 붙어가지고 약간 당황했어. 첫인상 0표를 받고 의욕이 없었는데 나한테 관심이 아예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다른 남자들도 안 보이지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도 의욕이 생긴 거는 좋죠. 옥수님이 그래도 누구 하나라도 의욕이 있어야 좋죠. 그래서 영식님과의 데이트는 그런 의욕을 채우는 데이트였다. 이게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 사람과 데이트를 통해서 의욕이 좀 생겼고 내가 좋아하는 다른 사람 찾으러 가야지. 7난장이야. 집에서 잘 쉬었어. 난 이제 왕자님하고 간다. 안녕. 집 관리들 잘해. 나 없어도 너네들 덕분에 잘 쉬다 간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백설공주랑 7난장은 애초에 종족이 다르니까. 근데 그거를 인터뷰에서 입 밖으로 내는 거랑 속으로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지. 어쨌건 다른 영식님도 지금 옥수님을 처음부터 선택하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옥수님을 선택해서 데이트를 했으니까 돌려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래. 솔직하고 좋다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충전기 영식. 사랑의 배터리? 의욕의 배터리구나. 그렇게 이제 영식님과 옥수님의 데이트는 끝이 납니다. 근데 옥수님이 좀 더 활약을 이제 해주셔야죠. 옥순이란 이름은 본인도 말했지만 왕관의 무게가 있잖아요. 좀 활약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식님은 다른 분하고 또 대화를 해보려고 하죠. 그게 현숙님입니다. 현숙님. 영식님은 아마 1대1 데이트를 옥수님하고 했지만 데이트를 한 번을 의미 없게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3일차지만 마음이 좀 정해졌나. 근데 현숙님은 아직 정해지기에는 영훈님하고 대화도 못했죠. 진짜 남자 출연자들 얘기처럼 광수님이 어떤 블락을 하는 어떤 그런 방어막을 하는 행동을 한 건가? 모르죠. 이제 좀 두고 봐야겠지. 지금 남자들 사이에서 좀 불만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호감이 가는 분들 몇 분 있고 그런 것 같다. 영식님하고도 대화 한번 해보고 싶었고 현숙님도 상대가 원하는 말이 뭔지 알고 어쨌건 나한테 대화를 해보자고 했으니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는 말을 섞어 놓고 있군요. 그래서 현숙님은 상대가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나 그런 것도 기억을 하고 있네요. 둘 다 판교 근무하고 있구나. 가깝네요. 그래서 같은 근무지여서 알게 모르게 혼자 내적 친밀감 생기고 그랬대. 청계산이 판교 근처에 있어요? 출근 전에 청계산 등산하고 청계산은 등산하러는 아니고 그냥 먹으러 몇 번 간 정도. 그래서 여기에서 청계산 등산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현숙님은 그러니까 여기서 영식님이 먹으러 몇 번 갔다고 하니까 현숙님이 바로 상대가 원하는 쪽으로 주제를 틀죠. 먹으러요? 얘에서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이면 먹으러요? 왜 거기 먹으러만 가? 거기 등산이 얼마나 좋은데 하면서 자기 등산 얘기를 풀어놓겠지. 근데 현숙님은 맞아요. 거기 맛있는 거 많아요. 하면서 상대 얘기에 이어가죠. 그래서 약간 조곤조곤 말하는 스타일 좋아한다고. 현숙님이 좀 조곤조곤한 말투죠. 근데 현숙님은 지금 너무 다 어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조곤조곤한 말투 때문에 회사에서 현숙 씨 크게 말해. 그래서 막 반찬 리필하는 훈련 같은 것도 막 시키고 그랬대요. 그래서 영식 씨가 좋아하는 거를 좀 맞춰주려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 현숙 씨의 버릇이겠죠? 그래서 약간 영식님은 벨이 있는 곳을 그래서 좋아한대요. 근데 반찬 리필하거나 이런 걸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죠. 이렇게 직원 부르는 거 자체를.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아예 자리마다 타블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벨도 아니야. 거기서 내가 뭘 주문할지까지 그냥 체크 해가지고 그냥 할 수가 있어. 물티슈, 컵, 뭐 음료수, 물 아무거나. 그래서 음료수는 물론 유료지. 물 이런 것도.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 점원한테 저기요 하면 왔다가 물 좀 갖다 주세요. 갔다가 죄송한데 그 물티슈도 좀 이러면 진짜 미안하거든. 이제 한 번에 착착착 해갖고 부르면 이제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근데 문제는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랑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게 공통점에서 좋은 거가 맞아? 근데?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 말 하려고. 공통점에서 좋은 게 맞아? 둘이 그러면 식당 가면 무조건 그 아까 말했던 타블렛 같은 거 있는 데로 가야겠네. 그래서 벨이 있는 곳을 좋아하는 영식, 비슷한 현숙. 서로 좀 다른 면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아닐까? 어디서 목소리 내겠나? 그래서 막 저도요 하고 반가워하는데 이게 어필이 되는 게 맞아? 어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같은 근무지는 물론 성향까지도 비슷해서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이건 그냥 아직은 모르겠어. 아직은 그냥 친구로서가 아닐까? 서로 그냥 비슷한 사람으로서 그런 의미로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영식님은 텐션이 오르지만, 그러니까 현숙님이 맞춰주고 있는 거고, 현숙님은 뭐 진짜 좋게 표현하면 영식님을 편하게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게 현숙님이 바라는 어떤 이성상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영식님이 아까랑은 확실히 표정이 다르고, 근데 저는 첫인상 때 선택도 그렇고 대화할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잡지 않을까. 나는 현숙님과 대화하겠다. 공표를 했죠. 하지만 현숙님은 영훈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 랜덤 데이트로 넘어가죠. 옥수님이 진짜 이건 운명이다. 누구죠? 누굴까? 도대체 이번에는 왜 이렇게 운명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옥수님이 운명이라고 하는 거면 혹시 영수? 영훈님은 교회 안 다닐 것 같아요. 옥수님이 그 권투로 인상 선택할 때 영수를 선택했으니까 운명이란 얘기가 나올 거면 영수가 아닐까? 그러니까 근데 은 운명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리스크 제가 따로 강의로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일단 근데 거기서 좀 요약을 하면 운명을 믿는 사람들은 금방 마음이 커질 수 있지만 작은 단점에 마음이 바로 식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죠. 완벽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운명 드립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이 봐왔지만 운명을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90%는 뭐 그냥 허무하게 끝난다. 잘 안 되더라. 근데 옥수님이 영수랑 되는 게 아닌가? 모르죠. 옥순, 영수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저는 뭐 팔자를 믿진 않지만 그 사람이 가진 성격 그리고 그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겪는 일은 다르지만 어떤 그런 것들이 수없이 쌓이면 그 사람이 가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라는 거를 알잖아요. 근데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 이게 앞이 나올지 뒤가 나올지는 모르잖아. 하지만 동전이라는 그 물체는 결국 5대5로 수렴해 갈 거 아니에요. 앞과 뒤는. 약간 그런 결과들. 물론 그 안에서 디테일하게 보면 과정도 다르고 한 번의 사건만 봤을 때는 다르겠지만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선택을 하는 기질과 성격은 결과적으로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그 팔자라는 거는 결국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성격, 이런 게 영향을 결국 미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수많은 선택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밖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더 큰 존재로서 이거를 보면 마치 운명이나 팔자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안을 들여다봐서 보면 그 한 인간의 어떤 극복의 역사가 또 있을지도 모르지. 랜덤 남자 짜장면. 한 명 짜장면 먹는 건 심한 거 아니야? 1대2 데이트 시켜줘. 아무리 그래도 랜덤인데 짜장면 먹으면 안 되지.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월 100시간의 라이브와 멤버십만이 볼 수 있는 많은 라이브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기분으로 라이브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쿠팡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쇼핑 링크가 있는데 거기서 제품을 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더 비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에게 그거에 따른 수수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사시면서 저에게 후원을 해주는 기능이어서요.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한 번의 클릭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